요즘 혈당이나 혈압 또는 혈행 때문에 뭔가 하나는 챙겨 먹어봐야 되겠다. 정말 고민 많으시죠? 예로부터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원료, 붉은 소나무에서 얻은 적성류가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붉은 소나무 솔잎을 정성껏 채취를 해서 얻은 오일을 제대로 담아낸 제품, 바로 동국제약의 동국혈통파인 적성류입니다. 이 제품은요, 적성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 혈행 개선, 콜레스테롤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 적성류 외에도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나나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특히 알이 작아서 먹넘김이 쉽고 그리고 작용성이기 때문에 소화도 쉽습니다. 이 제품은요, 여러분들께서 강신업 TV를 통해서만 1+1로 이번에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혈통파인 1+1인데요. 이 제품의 구입은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만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동국혈통파인 적성류 체험해 보시고 건강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기에서 누가 어디에 나갈 것인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노리가 무속으로 과연 출마를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고, 저 한딸들은 아마 의견이 갈리는 모양입니다. 한쪽에서는 나가야 된다, 당선될 만한 곳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쪽이 있고, 나가지 않는 게 좋다, 나갔다가 괜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오히려 민주당하고 3파전이 될 만한 곳, 이런 데 가서 붙어볼 만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인천의 계양을이 여기가 송영길이가 나올지 또 김남준이라고 이재명의 측근인 그 대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또 국힘의 원희룡이 나갈지 모릅니다만은, 여기로 한동훈이 간다면 빅매치가 될 텐데 아마 한동훈이가 겁이 많아서 여기는 못 갈 것 같고, 지금 대구나 부산을 하나 노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구나 부산에서 누군가가 지금 또 도지사라든지 시장에 나가면, 그러면 현직 의원이 그 의원직을 내놓게 되고 그 자리를 지금 노려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부산으로 과연 한동훈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은데, 모 한겨레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 부산 나갔다가 9% 득표할까봐 못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 친한계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 대구나 부산 한동훈 출마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 한 자릿수 9% 득표하면 정치 생명이 위험하게 될까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출마를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겁이 많아서 한동훈이가 깨끗거리는 겁니다. 원래가 겁 없는 개는 짖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서 짖는 겁니다. 말이 많은 겁니다. 겁이 많아서 이번에 제명되니까 자기가 잊혀질까봐 또 잠실 콘서트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말이죠, 저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원래가 한동훈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원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거, 이거 잘못한 겁니다. 정치 경력도 없이 그걸 덥석 물은 거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법무장관을 마치고 오히려 말이죠, 야인으로 조금 공부를 더 하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수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까지는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선거를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대표를 나오지 말고 그때 외국 가서 미국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좀 사귀면서 그리고 공부하고 휴식하는 좀 뒤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뒤로 물러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한동훈의 성정이 모든 것을 망친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조금이라도 잊혀지는 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뒤로 빠지는 거를 절대 못 참습니다. 이거는 결국 character is destiny. 셰익스피어는 성격이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한동훈은 그 성격이 결국 자기 자신이 정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 한동훈에 대해서 뭐 뽕브라를 하느니 키높이 구두를 하느니 셀카를 찍느니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십시오. 한동훈의 심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셀카를 왜 찍습니까?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겁니다. 셀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셀카를 찍는 거지 왜 셀카를 찍습니까? 도대체가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셀카라는 건 보통 2사람 나오거나 3사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찍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르시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나르시스트가 그야말로 물속에 미친 자기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에 그야말로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얼굴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뭐 예를 들어서 또 뽕브라, 예를 들어서 뭐 등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눈이 밖을 향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계속 닫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빙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요. 뭔가를 다른 걸 잡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너무 그건 주머니에 동전만 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먹에 뭘 들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설사 작은 것을 놓치더라도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여기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작은 거에 연연하면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회를 잡지 못하고 더 큰 걸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아니 뭐 그거 말고도 단계 게시판에서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쪼잔합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쪼잔하고 사람이 잘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또 굉장히 많아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이것이 아주 그냥 몸에 배인 거야.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의 어떤 어려서부터의 그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스토리가 없는 거야. 결국은 좌절을 이겨내고 더 큰 어떤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어떤 성장 스토리가 없는 거야.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것 같고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검사까지 된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또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 장인 집이 뭐 또 권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오다 보니까 뭔가 그 조금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장동혁 대표처럼 찌개찌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어떤 성장 스토리가 없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 거야. 오로지 자기만.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는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법무장관 그만두고 나서 미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한다. 그게 바로 모험이거든요. 그리고 가진 거를 놓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한국을 떠나가지고 또 조금이라도 언론사에서 멀어지면, 조금이라도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그냥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미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좀 이 정치권에서 뒤로 물러섰더라면, 비대위원장 그때도 선거에서 패배하고서 물러섰더라면 더 큰 기회가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차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법무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 안 했다든지, 비대위원장 했다 하더라도 당대표 안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으면 아마 모시러 갔을까? 모시러. 한동훈 제발 좀 와가지고서 말이죠. 우리 자유보수당을 좀, 우리 국힘을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시러 가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가 한다고 난리 떨다가 다 망가먹은 건데, 이번에도 지금 아마 어떤 사람들은 대구나 부산 쪽으로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되더라도 던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해봤자 7, 8% 나오고 9% 나올 텐데 한 자릿수 나올까봐 겁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잊혀질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달계에서도 한동훈이 아마 안 나갈 거다. 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9% 얻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한겨레 기자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설사 한겨레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저렇게 잊혀지고 말 겁니다. 결국 선거에 못 나갑니다. 강신업 TV입니다.